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금 전에 올렸네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금리 올리는 거는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죠. 소위 기정사실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빼딱 꼼플리입니다. 네, 시장을. 미국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을 체감하지만 또 브레이너드라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간밤에 얘기를 하면서 미국 주가도 기술주들이 좀 흔들렸고요. 어쨌든 그 어려운 구간을 덜커덩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장이 어려워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듯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이 있고 목표가를 낮추는 종목이 있는데요. 올리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오늘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LG이노텍, IT가 중심이고요. 내리는 쪽은 카카오게임스, 크래프톤, 오늘 더존비주원 역시 이제 성장주가 눌림을 받습니다. 바벨 전략이긴 하지만 중심축은 역시 IT 그리고 바벨 중에서도 경기 관련주를 좀 머스트헵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목표가 상향 하향해서 리포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3,000선 또 코스닥 1,000선이 한 기본이었는데 멀어 보입니다. 예, 코스피는 또 1% 밀리면서 2,930이고요. 코스닥도 1% 밀리면서 두 시장 모두 금요일 1%씩 밀려가면서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측은 했었는데 역시나 금리를 올렸는데요. 그 상황부터 취재기자 연결해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조금 전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습니다. 2달 만에 단행된 추가 인상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선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대인 2.5%를 기록했습니다. 한은 목표치 2%를 훌쩍 넘은 데다 월별 상승률도 석 달 연속 3%를 뚫었습니다.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증가 속도와 규모 모두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아 국내 금융시장의 큰 불안 요인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 전망도 배경이 됐습니다. 연준은 3월에 자산 매입을 끝낸다는 계획인데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연준 위원 다수는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3차례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고 그만큼 시중 자금이 감소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미 소비가 움츠러든 만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정책 지원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나 B2 영끌 쪽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병목 현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도 복벽입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장일치로 인상이 결정됐다면 곧 금리를 또 올릴 거란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는 1에서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흔들림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전처럼 지수 흔들린다고 해서 걱정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좀 기대 요소들도 여전히 품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종목군으로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인가 잠금 해제 시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주식 명사수 KB증권 유형화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또 시장의 비밀을 품고 있는 종목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눈에 띄는 종목군이 LG이노텍 단연 돋보이고 있죠. 테슬라 관련한 이슈도 아직은 추측성 보도입니다만 어제 추가가 되기도 했었고요. LG이노텍 계속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부분 긍정적인 시각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1%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3거래 연속해서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LG이노텍 모멘텀이 등장하자마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같이 움직임 보여줍니다. 이 시각 현재 8% 정도 올라가면서 23,200원 현재가 진행되고 있죠. 자, 조선주 분위기 볼까요? EU에서 기업 결합 심사 불허 소식이 생각보다 일찍 나왔었죠. 어제 소식 전달됐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이 어떤 흐름 보일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출발 이후 낙폭을 확 줄였습니다. 약보합권 정도 0.5% 하락권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은 빨간불 켜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 되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펄어비스 게임주 부진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서 위메이드, 펄어비스 오늘 외국인의 매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는 6% 이상 빠집니다. 144,400원. 얼마 전에 위믹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었죠. 그 이후 투자 심리는 확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연초에 개인 투자자들 참 많이 샀는데 아직까지 밀립니다. 1.5% 하락한 현재가 7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자, LG전자도 한번 볼까요? 11월 말경부터 해서 분위기 확 달라졌던 LG전자가 계속해서 모멘텀이 들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앞두고 LG그룹주 관련한 이슈 참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또 올라섭니다. 3% 이상 상승세 확인이 되면서 현재가 15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주들 속에서 눈에 띄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볼까요? 과장님, 애플카 이슈가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좀비도 아니고 애플카 이슈가 계속 다시 되살아난다고. 지금 시장에 정말 현실성 있는 재료 맞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비처럼 작년에 왔던 애플카가 올해 또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올 때마다 일단은 워낙 큰 고객사기 때문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상으로는 보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애플이 최근 한국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공급망 라인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상당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달 애플 측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자동차 양산 경험이 있는 전자부품 제조자들을 만났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국의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들이 이제 다시 미국의 애플 쿠퍼티노 본사를 방문을 했다더라. 그래서 뭐 배터리와 관련된 논의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쨌든 이러한 보도에 따라서 기존 국내 전기차 핵심 경쟁력을 갖춘 부품사라든지 뭐 애플카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애플 공급업체 중심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몇몇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확 몰았는데요. 제가 일단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네. 애플 내부에서 애플카 사업을 이제 기존에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이제 꾸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이 타이탄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거의 전년까지 모두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애플이 2025년까지 우리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아마 그 즈음부터 애플카 내부 시계가 좀 빠르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더그필드라는 분이 네. 애플을 퇴사를 해서 포드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총괄 자리가 공석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존 애플워치를 그 담당하던 분이 이 수장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이제 배치가 되었고,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두 사업부가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애플 내부에서는 한마디로 좀 급박하게 이 애플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실제 중소형 벤더들의 경우에는 사실 협력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맞더라도 어떤 기업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뉴스에 좀 너무 흥분하시기보다는 애플카가 차근차근 진행은 되고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의 접근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LG전자, LG이노텍 뭐 대형주여도 사실 들어가는 게 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세요, 과장님은? 저는 일단은 두사 다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 애플카 모멘텀이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사업 진출로 인해서 로봇 테마가 한번 또 시장을 좀 달궜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대체해서 전장 테마도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미리 공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LG전자, LG노텍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LG전자와 LG이노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마그나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뭐 전기차 제조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애플사와의 애플카와 협력 가능성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작년 지금 말 기준으로 이 LG전자의 경우에는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벌써 60조 원에 달합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고객사들이 점점 LG전자와의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과 LG 사의 어떤 기존의 오랜 긍정적인 벤더 관계 그런 부분이 이제 애플카 수주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의 시총에는 이 전장 사업의 가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와의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업사이드를 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뭐 물론 LG전자도 갖고 있고 LG이노텍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네네. 지금의 뭐 주머니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이 중에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네. 어느 쪽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단기로는 LG노텍이 오늘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두 종목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LG전자 쪽을 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LG노텍보다 조금 이제 그 삼성전기 쪽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는 부분, 상대적으로 조금 삼성전기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이제 LG이노텍을 너무 이제 가장 이제 후순위에 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LG이노텍도 사실은 자율주행차로 광범위한 부분으로 본다면 광학 부품이나 통신 부품을 기술을 동시에 가진 회사가 유일한 이 LG이노텍이 전장 네. 부품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글로벌 15개 기업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애플카 플러스 이제 또 테슬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고객사가 더해진다면 멀티플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현재 이 회사도 수주 잔고가 10조 원 달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8조 원 수준은 저는 좀 아직도 좀 저평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에서 좀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의 포인트도 잡아주셨어요. 다만 뭐 굳이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LG이노텍의 단기 가파른 급등은 분명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우선순위를 나눠봤을 때는 조금의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사업부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잔금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확인해 보시죠. 국도화학, 네. 50년 흑자 전통, 아직도 성장은 계속된다. 72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알고 있고, 네, 저도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이에요. 에폭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사방팔방에 다 발라서 이렇게 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에폭시가. 그래서 그게 참 안정적인 사업부로 많이 꼽히는 것 같아요. 네. 돈도 뭐 따박따박 그 캐시카우 역할 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한 번도 최근 50년 동안 적자를 내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커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종목이라서 맞아요. 제가 일부러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기업이고, 아까 지금 뭐 여기저기 다 바를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최근에 올해 들어서 조선 좋아진다, 건설 좋아진다,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도화학의 가장 큰 전방사는 조선하고 건설입니다. 두 사의 어떤 업황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 에폭시 수지 시장에 국내에서도 1등, 글로벌에서도 1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폭시라는 게 선박, 뭐 토목, 건설 이런 쪽도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최근에 또 업황이 좋아지는 PCB, 그쪽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재생, 풍력의 블레이드 부분에도 또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올해는 매출이 그 풍력 블레이드 부분도 한 10%에서 20% 정도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조선이나 건설은 경기에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전방산업의 경기 회복으로 에폭시 가격의 상승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010년도 11월에는 톤당 2,400달러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1년이 지난 작년 11월에는 톤당 5,000달러에 육박하는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주요 수요차가 건설 조선 분야 이제 페인트나 코팅제이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업황이 진행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선업황 아시다시피 수주액이 전년 대비 뭐 100%는 상승을 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2023년까지 주요 조선사 도크 예약 다 차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 국도화학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건설 분야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건설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고요. 대선 이후 후보들의 공약으로 미루어 보아서 주택 공급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향후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 법안 보시면 내용에 건설과 토목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현재 에폭시 공급도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제품 가격의 상승세도 올해도 지속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요. 이게 쓰임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에폭시 가격은 올라가고 P와 Q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요즘엔 그 걱정부터 들어요. 쇼티지 상황, 뭐 해서 약간 증설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결국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도화학이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굉장히 이제 그 따박따박 증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미 중국 쪽에도 증설을 완료한 상황인데 올해는 인도 증설이 완료가 되고 올해부터 아마 공장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를 또 이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인도 쪽이 세계에서 에폭시 소비율이 3위 정도 됩니다. 많이 소비를 하는 국가인데 거기다가 이제 인도에다가 공장을 진출을 해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실적 상향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풍력 블레이드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2021년도 예상 실적은 뭐 영업이익 한 2,20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국도화학을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매력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낮은 밸류입니다. 예, 현재 그 중소형 화학주 중에서 절대적으로도 밸류가 싸고요. 작년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 퍼라는 거를 구해봤을 때 지금 현재 2.5배 수준의 가장 중소형주 밸류에이션 절대적으로도 싸고 상대적으로도 싸거든요. 최근에 이제 가치주들, 그러니까 저밸류주들이 박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주목을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해도 실적이 작년만큼 잘 나와준다면 저평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해 9월경에 92,000원 찍고 쭉 내려가서 5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업황 회복을 알리는 그 이평선이 200일선을 회복하냐 마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62,000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6,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매수가는 62,0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에폭시 하면 떠오르는 국도화학. 지난해 하반기 전혀 빛을 보지 못했던 종목인데 전방산업 개선, P와 Q의 증가 기대해볼 포인트들 잡아주셨습니다. 잔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덴티음료. 어부지리도 준비된 자에게 온다. 어부지리도 준비된 진짜 멘트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딱 떠오르는 그 업체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의 구조적 성장. 사실 이 여기 나온 지가 좀 꽤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코로나19 이렇게 쫙 퍼지면서 싹 묻혔다가 다시 이제 빛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작년도 중국 시장의 매출액 성장이 상당히 빛을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떤 국내 수혜주가 있을까에 대한 저희 아이디어인데 2025년이 되면 중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2035년 되면 더 심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단 중국의 인당 GDP 또한 $10,000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되고 생활 수준이 좀
좀 높아질수록 우리가 좀 헬스케어 쪽으로 소비재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점유율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이슈가 좀 터지면서 그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저는 수출액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덴티움을 조금 지금 시기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라고 말씀 주시는 건 아마 두 번째 포인트에 네. 포인트에 부합하는 그걸 것 같아요. 타이밍상 넘겨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노이즈 반사수액. 이게 전 주식시장에 있을 때 제일 답답해요. 이 희비가 엇갈리는데 네. 그 악재 이슈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또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맞습니다. 입장이잖아요. 예, 오스템 맞습니다. 임플란트의 반사수혜가 덴티움이라는 거죠. 네, 좀 안타깝게도 연초에 오스템 임플란트에 좀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사실 매월 중국향 임플란트 데이터가 지금 잘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 이러한 해당 수혜주였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의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내의 그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도 2위지만 중국 내에서도 지금 2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데이터 매달 나올 텐데 이 부분이 계속 잘 나올 경우에는 결국엔 덴티움을 수급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유리한 좀 수급 국면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지금 현재 그 임플란트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연 평균 18% 성장을 지금 이뤄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타 임플란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모멘텀으로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는 건데 사실 중국 외 사업부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국내나 중국에서 점유율 2위 괜찮은데 신흥국 부분은 또 외 국가는 어때요? 네, 러시아나 인도 쪽을 이제 그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신흥국 시장에 영업 집중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데이터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네.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이 신흥국들의 임플란트 성장, 구조적 성장에 좀 그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또 이 포인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요즘에 말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올라간 종목들은 내려오고 떨어져 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다시 분위기를 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덴티움은 밸류 평가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네. 지금 밸류가 아까 이제 저 국도화학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밸류를 가지고 있어서 가져가 나왔었는데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국내 타 임플란트 기업 대비 높은 매력도는 저는 밸류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2022년에 네. 11배 정도 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 13배 정도는 줘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 그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그 700억 정도 예상을 한다면 퍼 13배 정도 주면 한 9천억 수준이 좀 적당한 시총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총이면 가격 라인이 어느 정도인 거죠? 목표가가? 그 정도 시청이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목표가를 매수가는 64,000원,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6만 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현재가가 낮은 상황이에요. 63,600원. 네.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목표주가 85,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각 섹터에 하나씩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국도화학과 덴티움 저희 오늘의 잔금 해제 종목들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됐더라고요. 잔금 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저희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의 좋은 수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의 잔금 해제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꼭 유영화의 잔금 해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잔금 해제 시간 알차게 꾸려주셨습니다. KB증권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